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오늘은 개발 선인장을 비롯하여서 비슷한 선인장들의 물주기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개발 선인장이나 공작 선인장류, 또 생선가시 선인장들은 선인장이지만 재배는 다육과 비슷합니다. 둥근 선인장보다 물을 좋아하는 편이지만요. 가습에는 또 금방 뿌리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주의해야 하고요. 식물 재배에 있어서 서로의 환경이나 재배 취향에 따라 조금씩 재배 기준은 달리해야 하므로 오늘의 저의 물주기를 참고하여서 자신의 여건에 맞게 조금씩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을 맨 처음에 구입하면 하원의 용토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용토가 수분을 얼만큼 머금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적당한 수분이 있는 보습성 용토라면 그냥 두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점토질 같은 용토가 있는 그런 흙을 사용했다면 꽃을 보신 후 용토를 꼭 갈아 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하원의 용토인데요. 이렇게 보면 보습성이 있는데 이 하원은 완전히 보습성이 강한 용토는 아니라서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꽃을 보시고 통기성 있는 용토를 갈아 주셔도 되고요. 요즘 가재발은 꽃을 피워야 하니까 물을 조금 더 넉넉히 주지만요. 보통 이런 종류의 물주기는 물을 너무 넉넉히 주면 좀 좋지 않고요. 지금 물을 제가 한 1cm 정도 담았는데요. 요 정도 넣었습니다. 저면을 하실 때 깊은 물에 푹 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해서 이 위에 화분을 올려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 2~3시간 지나면 이 물이 모두 흡수합니다. 물은 화분에 2분의 1만 스며들지만 위에까지 습기가 전달됩니다. 요즘은 아파트도 확장형 아파트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이 좀 작게 난 경우도 많고요. 그럴 경우 저면을 한다고 푹 저면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만약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스프레이로 보충해 주시면 되고요. 화분의 양이 많은 저는요. 깊은 물에 몇 초씩 담갔다 꺼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웬만하면 저면을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식물의 상태가 아주 안 좋다면 이렇게 아주 조금만 접시에 물을 담아서요. 이 위에 화분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밑에 있는 뿌리까지 조금 수분감이 전달되겠죠. 그런데 저는 일반 가정에서는 겨울에는 웬만하면 저면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해요. 1월 한파 때 그때 잘못 저면하거나 물을 많이 주면 위험하거든요. 이 생선가시 선인장은 보여달라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빨간 자구가 나오고 있고요. 또 위쪽에도 보면 이렇게 자구가 나오려고 눈이 생기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장기 물주기인데요. 봄, 가을 중에서 기온이 알맞은 시기의 물주기입니다. 그때는 물을 깊게 해서 풍덩 담그셔도 되고요. 확장형 아파트 같은 경우 있죠. 베란다가 없거나 이런 실내에서 재배하는 경우는 물을 이렇게 3~4cm 정도, 화분에 3분의 2 정도 스며들겠다 하는 정도 있죠. 그 정도만 물을 담아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화분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화분에 한 이 정도까지 스며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요. 하루 정도 지나면 위에까지 수분감이 전달됩니다. 물이 모두 흡수된 다음에 접시는 치우면 되겠죠. 풍덩 담그는 것보다 이 저면법이 더 안전합니다. 물론 그동안 풍덩 담그어서 괜찮았던 분들은 그대로 키우셔도 되고요. 그리고 약간 위쪽에 수분감을 더 주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스프레이를 살짝 해주시면 되겠지요. 이 공작 선인장도 보여달라는 분이 계셔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때 자구가 한 4개 정도 나왔나요? 제가 이거 지난 9월에 3줄기 있는 거 선물을 받았던 건데요. 지금은 이렇게 자구도 많이 컸고요. 새로운 자구도 하나 정도 더 나왔어요. 이 아래쪽에 더 나왔고요. 그래서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때보다는요. 또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위에서 물을 주는 방법을 소개할 건데요. 보통 매번 저면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렇게 식물에 닿지 않게 화분 사이사이로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기에는 좀 듬뿍 주시고요. 늦은 가을이나 이른 봄에는 살짝만 축여주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통풍이 좀 잘 안 되는 집이거나 그럴 경우에는요. 성장기에도 너무 아래까지 흐르게 주지 마시고요. 화분 밑의 3분의 1 지점은 남긴 정도로 스며들게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식물에 먼지가 앉잖아요. 그랬을 경우 이 먼지는요. 웬만하면 거즈로 닦아내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렇게 하나씩 닦을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식물이 많거나 바쁘거나요. 그럴 경우에는 살짝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주는데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있을 때는 꽃봉오리를 약간 비켜서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뿌려줬을 때 꽃봉오리에 물기가 살짝 닿는 정도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먼지를 털어주시면 됩니다. 일부러 꽃봉오리에 닿게는 뿌리지 마시고요. 이 정도 닿는 정도는 자연바람에 마르니까 괜찮습니다. 꽃봉오리 속까지만 스며들지 않으면 괜찮아요. 식물에 먼지가 많으면 아무래도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불편을 줄 거예요. 이 노란 개발 선인장은 제가 추가로 구입을 했는데요. 식물이 배송을 올 때는요. 환경 변화를 많이 급격하게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꽃잎을 안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들고 못난 꽃은 한두 개 정도 따주는 것도 식물에게 좋습니다. 여기 꽃잎이 많이 상했죠? 이런 경우는 한두 개 정도 따주는 것도 식물에게 배려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따주시면 좀 더 식물이 적응을 하는데 편안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꽃송이를 따줘야 할지 안 따줘야 할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구독자 한 분이 꽃을 크게 피우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입장 하나당 꽃봉오리를 하나씩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작게 피더라도 놔둘 분들은 그대로 놔두시는데요. 이렇게 작은 경우는요. 조금 부풀은 다음에 덜 부풀은 아이만 따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중간을 취해서 꽃송이가 3개, 4개 많이 달린 것만 한두 개씩 따주고 2개 정도까지는 그냥 남겨두셔도 되고요. 환경이 좋다면 모두 피는데요. 보통 가정에서는 그 환경을 다 맞춰주기는 조금 어려운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삽목한 아이들은요. 뿌리가 아주 길게 내리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살짝 스프레이 하는데요. 입장에 닿지 않게 스프레이 하는 것이 더 좋은데요. 저는 그냥 스프레이 했습니다. 요즘 가재발 선인장들이 집집마다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있어요. 꽃이 지고 나서부터는 겨울이 되겠죠. 이때는 물을 너무 흠뻑 주지 마시고요. 살짝 축여주는 정도로 주는 것이 좋고요. 저면을 하시더라도 아까 낮게 저면하는 걸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한겨울에는 저면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그 관리를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겨울에도 화사한 개발 선인장들의 예쁜 꽃 보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